안녕하세요. 김시우입니다. 거기도 비가 오나요? 여긴 비가 와요. 노트북을 이틀째 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님께 댓글을 아직 못 달았어요. 핸드폰으로는 댓글을 남기기가 너무 싫어요. 그냥 휴대폰은 좀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하면 좀 느려져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까먹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엊그저께 병원에 갔다 온 이후로 이 약 부작용에 대한 그런 또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그 글에도 약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는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무서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내용의 댓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때 친한 언니가 이제 그 언니 아버지께서 한의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너 바보 된다 시우야 막 이러면서 야 끊어라 이랬을 때쯤에 제가 그때 강원도에서 애들하고 그때 있었던 세컨하우스에서 막 한참 놀고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것도 사실 그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차를 타고 한참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골 동네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죠. 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약을 제가 딱 2번 끊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끊었던 때가 그때예요. 근데 약을 끊고서 금단 증상이 정말 첫 번째 그렇게 겪었던 금단 증상으로는 하루 정도는 갑자기 조증 걸린 사람 같이 돼요. 조증만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그리고 이틀째 되니까 물도 먹기 싫어요. 밥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3일째 되니까 막 어지럽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결국엔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2번째 약을 끊으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때 한참 이제 종교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막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저도 뭐 예수님을 믿고 일어난 신앙의 힘으로 이겨볼 수 있을까 하고 약을 끊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2번째 금단 증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겪었던 제일 고통스러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래서 지금 약 부작용에 대한 여러 영상을 보면서도 내가 정말 약을 끊어야 되나? 아니면 계속 먹고 나는 이렇게 이 부작용에 대해서 부작용을 그냥 몸소 체험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2번째 약을 끊었을 때 저는 자해를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망상, 막 잘못 보는 거, 막 환청 이런 것들이 조현병 환자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약을 끊고 이틀이 지나니까 이틀 3일이 지나서 3일까지는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4일째 되던 날 그러면서 제가 어느 한 가지 일에 이제 스트레스를 확 받았는데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그러면서 막 어떤 막 정말 소위 말하는 미친년처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막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팠고 그래서 막 자해를 했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팠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그냥 누가 아무도 나를 헤아려 들지도 않는데도 그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게 너무 심했어서 결국에는 이제 119에 실려갔다가 119에 실려갔는데 더 제가 그때 또 그 괴로움이 고통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119에 실려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응급실에 갔을 텐데 응급실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의 많은 환자들 있잖아. 많은 병의 종류들 그런 막 외상적인 그런 치료분들도 오시고 정말 응급 환자들이 오는 응급실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다리 아프고 다리 다치고 몸 다치고 피가 나고 아니면 또는 노약자 이런 순서대로의 접수하는 순서대로 치료가 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진료 우선순위에 대해서 환자가 먼저 의사가 먼저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저는 정신적으로 실려온 거잖아요. 약간 진정제 맞고 한 3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정제를 맞고도 제가 진정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의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병원의 응급실에는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고통이 진정제를 엄청 많이 투여하기까지의 그 제 하루의 고통은 정말 그냥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정말 괴로운 금단 증상이었거든요. 약을 4일째 끊었을 때, 그러니까 5일째 제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모습으로 만약에 약을 끊으면 계속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더 무섭게 만들어서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진짜 극한 공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에 대한 여러 부작용과 막 어떤 사례들을 보고 확신성 없는 약들을 먹으면서 그냥 나는 지금 생명을 연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요 며칠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끊어서 죽는다는 거는 약을 끊어서 그 금단 증상을 경험하기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처음 먹기 전에 어떤 평범한 정신과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이랬으면 그냥 심리 상담부터 시작을 하고 심리 상담으로 되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가는 게 맞았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심리 상담에 대한 시스템이 그닥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병원을 먼저 찾아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먹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약을 먹고 약을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약을 끊었을 때 그 금단 증상의 그런 공포스러움이 내가 약을 끊으면 그 공포스러움을 내가 다시 겪게 될 테고 그 후에는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하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이 좋지 않다 이런 영상을 보고 지식을 확인하고 어떤 학계의 그런 논문을 읽어보기도 하지만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엔 저는 자살을 해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되게 죽음에 대해서 담담해요. 그닥 무섭지도 않고 그냥 내가 언젠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거든요. 약을 끊을 때는 차츰 줄여야 돼요. 차츰 줄이면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저도 차츰 줄이면서 끊어보려고 약을 많이 줄였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일이 스트레스로 굉장히 또 재발을 하게 되면 약이 또다시 늘어요. 이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완전히 끊고 완쾌된 사람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저의 약에 대한 공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7시가 넘었네요. 맛있는 저녁 드세요.